왜요? 얘는 왜 그래요? 극단판, 최극단판. 단순하고 간결한 지시를 내려야 돼요. 연령에 따른 발달상 또 환경상 지켜야 되는 거, 따라야 되는 거 바로 조절 능력. 그게 부모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보기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오보기 여러분들과 함께요, 집중 탐구. 말 안 듣는 아이. 제가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오늘도 우리 오보기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전에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다들 그러세요. 그런데요, 우리 오늘 말 안 듣는 아이에 대한 집중 탐구하기 전에 어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강호동 씨 표현에 의하면 머선 일이고 무슨 일이고? 뷰티 제품 PPL이 들어왔습니다. 짜잔.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LG 프라엘 인텐시브 멀티 케어입니다. 이 뷰티와 관련된 PPL, 이거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이 나이가 되니까 이게 되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오래가는 얼굴입니다. 20년 전에도 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 50이 넘으니까 제가 조금 괜찮은 얼굴이 된 거예요. 저의 가까운 지인 김주하, 제 친한 동생, 언니 금쪽 상담소에 나왔는데 언니 피부 짱이야. 피부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비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엄마가 피부가 아주 좋으십니다. 제가 이마에 주름이 없습니다. 굵은 주름과 잔주름이 없는데요, 약간 타고난 거, 왜 이렇게 쫀득쫀득한 피부 있잖아요. 이렇게 찰떡 같은. 그게 이제 저희 엄마, 저 우리 아들. 두 번째, 남편이 피부과 의사입니다. 네, 저 부인 안 합니다. 네, 사람이 솔직해야죠. 네, 좀 당겨줍니다. 네, 의술의 힘. 세 번째, 네, 햇볕을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 해 뜨기 전에 나와서 밤에 해지고 오밤중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애들하고 지내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맨날 웃고 동요를 부르고 같이 춤추자면 춤추고, 그게 그래도 좀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진짜 저는 이러한 기계로 매일 관리를 합니다. 네,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저는 뭘 하나 시작하면 굉장히 꾸준히 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한 15분 정도씩 시간 투자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예뻐요, 디자인이. 요거는 평소에 쓰시는 화장품, 젤이 됐든 크림이 됐든 세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또 편리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걸 눌러서 켭니다. 인텐시브 케어 모드이고요. 이게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피부가요, 진피 조직, 또 결합 조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데에 탄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팽팽해지고 좀 당겨지는 느낌? 이 얼굴의 근육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도 처지거든요. 이런 데 모서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마도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드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케어는 여기가 눈에 이제 붙어야 되니까요. 요 눈에 닿는 부위를 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우리 사람이 얼굴에 웃는 표정 이런 게 다 이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대로 위로 끌어올려 주시면 이제 그 뒷면에 쿨링 케어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더 켜고요. 쿨링 케어 모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시원합니다. 왜 약간 온도 올라가고 늘어났다가 차갑게 해주면 착 쫀득, 내지는 모공도 약간 좁혀지는 쿨링 케어 모드는 시원합니다. 뺨도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마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의사는 혹시 그런 거 다 아세요? 의사는 해부학이구나. 해부학은 정말 우리 의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죠. 요즘은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홈케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가꾸고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12분 정도 나를 좀 사랑해 주는 거죠. 얼마나 팽팽해지고 얼마나 주름이 없어지고 하는 거는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부? 네. 아이들은요, 말을 안 듣는 게 원래 모습이에요. 얘 정체성이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거야, 애들은 원래.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인간이 딱 태어났어요. 아직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자기 생존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도 그렇고 뭘 처리해내는 능력도 많지가 않아요. 경험도 짧아요. 근데 자꾸 뭐가 자기라는 문을 열고 자꾸 들어와요. 들어와 하듯이 막 들어와.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을 안 들어야지 안전해요. 아, 생존하려고? 그렇죠. 먹어볼래? 그러면 아니요 해야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도 네보다는 아니요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좋아보다는 싫어를 먼저 배운다고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원래 그렇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왜 그래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 거기서 나가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이 뿜어냄 애들이 알아요. 어른들이 흔히 생각하는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수능적인 아이 내지는 순종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왜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안전과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안 듣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원래 걔네들 정체성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왜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아이들의 발달상 36개월 만으로 애들이 대체로 원에 다녀요, 기관에.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환경에 놓여요. 그래서 이때는 연령에 따른 발달상 또 환경상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거, 따라야 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부모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러한 가정교육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는 게 바로 조절 능력이에요. 조절 능력은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를 배우는 거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다는 것도 배우는 거고, 아이 자신의 기분 상태라든가 선호도와 관계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본 원칙을 내가 배워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규범의 내재화라고 하거든요. 규범의 내재화를 배워야 돼요. 이거를 못 배우면 어떤 아이가 되냐면요, 뭘 해낼 때 사회적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 기분 상태에 따라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은 기분이 엄청 좋아. 그런 날은 오케이 이러고 해요. 근데 오늘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왜요?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결국은 어른의 지시를 안 따라요. 그리고 이거를 부모가 따르라고 하면 흥정을 해요. 이거 해주면 따르겠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아인 씨가 나온 베테랑이라는 영화 있죠. 극단적인 이런 면에 아주 극단판, 최극단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 자기 조절,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질서, 여러 가지의 규범들, 이런 것들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을 만 36개월부터 해야 돼요.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누구라도 그 나이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상의 다양한 자극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 피하게 해주고 덜어주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과도한 거라든가 또는 아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들은 덜어주는 게 맞지만 요 나이의 아이들이 겪고 가는 거는 감당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도록 부모는 돕는 거지,
아이가 뭔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대신 직접 해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겪어나가는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교를 아이가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을 안 시켜줬다는 이유로 나 오늘 학교 안 가. 그러면 엄마는 얘가 지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혼이 날까 봐 너 학교는 가야지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아이의 막 양말을 신기고 애는 막 누워서 나는 게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별별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무슨 당근도 줬다가 협박도 해요 막. 그래서 애를 질질 끌고 가는데 그게 오늘 하루는 먹힐지 몰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 도움이 안 돼요. 박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저는 그러면 아이에게 학교는 가야지. 그리고 게임은 등교 전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야. 내 친구는 그렇게 한다고요. 이러면 이러면 안 돼요. 분명한 원칙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일단 네가 좀 조용해지고 차분해지면 그때 엄마가 너랑 얘기할 거다. 이 지시를 내려야 돼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지시 하나를 먼저 따르는 걸 먼저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지. 이 전 단계에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봐야 안 먹혀요. 애는 언제나 싫어 나는 게임할 거라 이렇게 되지.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지각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애들이요 좀 조용해집니다. 그때 게임은 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하게 해줄 거다. 지금 이 시간은 안 돼. 이게 바로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가르치는 과정인데요. 분노하면 잘 못 가르쳐요. 부모가 일상에서 하는 거는 쉽진 않지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책임져야 될 부분. 물론 부모가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도와서 늦지 않게 양말도 신고 가야 되는 그 과정을 분명하게 딱 아이에게 부모가 딱 안정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반대예요. 너무 무서워. 좀 에이 이랬더니 막 대로주고 말로 받아 막 오유 그러면 말은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어떨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제 의견은 이런데요.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 이런 거 너무 못하는 애가 돼요. 만 36개월 이후부터 시작해야 되는 가정교육. 생활 지도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지켜야 되는 거는 훈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게 꿋꿋하게 큰 그릇처럼 아이를 대해야지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키웠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거죠. 네. 36개월을 못 가르쳤는데 얘는 지금 만으로 7살이에요. 그러면 4년 동안 못 가르친 거예요. 앞으로 가르치는데 4년이 걸리진 않아요. 네, 열심히 하면 또 애들이 빠른 시간 안에 배워나가요. 대신 부모가 되게 일관되게 해주면 애들 금방 배워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치면 14년 후에 그때 되면 나이가 들어가서 저절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른이 된다고 해서 자기 조절을 나이만큼 밥그릇 수만큼 그냥 쌓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꼭 따라야 되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에 잘 순응하면서 받아들여서 이 규범을 내재화시켜서 어떤 상황에도 그냥 편안하게 따르는 아이.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하면 말을 잘 듣게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사회적 상황에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잘 이해하는 아이들. 그게 사회성이 잘 발달된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냥 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은 이러네. 그러면 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비단 너무 순종적이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를 말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네. 어른이 되면 네. 어떤 어른으로 성장? 정서가 잘 건강하게 발달한 사람, 사회성이 잘 발달된 사람. 이 두 가지가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인데요. 마음이 좀 편안하고 타인하고 잘 지내면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순간들이 많고 그 행복을 마치 사전에 한 장처럼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두께가 두꺼워지면 인간이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힘들 때 그거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걱정과 고민.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말 안 듣는 아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하트. 네. 날려드려야지. 사춘기 때 특히 말 안 듣는데 이 사춘기 때는 뭐가 문제냐면 부모가 지시만 한다든가 혼만 내면 불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더 이상 부모랑 얘기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거든요. 불통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거든요. 미워요, 상대가. 마음이 불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시를 안 따라요. 우리 부부도 사이가 안 좋을 때 나 배고파, 밥 좀 해줘. 그러면 근데 사이가 되게 좋을 때는 나 배고파. 그럼 아이고 그래 배고프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